제가 준비한 자료는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요.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저희 교정시설 내에 있는 정말 이 지원이 필요한 게 어느 지금 실제 있는가를 제가 좀 그 부분은 실제 조사한 게 제가 있기 때문에요. 그 부분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이제 2019년에 저희가 이제 관계법을 개정을 해서 수용자 자녀를 지원할 수 있는 이제 법적인 토대는 마련을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 전국에 54개 우리 교정시설이 있는데 54개 교정시설에 있는 수용자가 약 한 5만 명 정도 됩니다. 저희가 저희 직원이 약 한 17,000명 정도 되거든요.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도관들은 수용 관리 하는데 대부분 야근하거나 아니면 일부 사무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대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이 수용돼 있는 사람 가족까지 관심을 갖고 그 업무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. 그래서 일단 법적인 토대는 2019년에 저희가 마련을 했지만 그 이후에 이걸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선진국의 대열에 섰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어떤 그런 이 사회 계층이기 때문에 특히 또 수용이 돼 있는 사람들의 어떤 안정적인 수용 관리를 위해서는 밖에 있는 가족들 특히 양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환경이 열악한 경우 그런 직접적으로 이 안에 있는 수용자의 수용 생활하고도 직접 연관이 되거든요. 밖에가 있는 가족들이 불안하게 생활하고 있으면 안에서 자기가 이 안에서 생활하는 것도 굉장히 불안하고 또 우리가 수용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올해 한 4월달에 작년에도 조사를 하고 올해도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. 전체 수용자 올해 4월달 같은 경우 전체 수용자가 한 48,807명인데 그 중에서 이제 본인이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이 설문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겠다 한 비율이 한 73%에서 36,000명 정도 실제로 본인의 이제 좀 가정사를 드러내는 거죠.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실제로 다 만나보고 가정 환경 조사를 했습니다. 해봤는데 48,807명 중에서 약 36,009명이 응답을 했는데 물론 이제 거부자도 있죠. 본인 가정 환경은 이제 밝기 싫으니까. 그 중에서 이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가 6,800명, 정확히 6,805명. 그럼 거기에 있는 딸린 이 미성년자가 약 한 1,450명 정도. 저도 이 수치를 보고 이제 조금 뭐한 게 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죠. 저희가 예상을 하건대는 약 한 15,000명 정도는 될 거라고 저희가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그건 저희는 한계이기 때문에 응답을 하고 또 어떤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보통은 저희가 이걸 하루 이틀이 한 게 아니고 좀 시간을 갖고 조금 했거든요. 이게 뭐 갑자기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우리 인구 센서스 조사 쓰듯이 미리 방송도 하고 해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다 받고 해서 이렇게 한 건데 그 중에서 이제 보니까 특히 이제 그 미성년 자녀들만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한 거거든요. 보니까 이제 제일 저희가 이제 나이대로 보니까 14, 15, 16 한창 학업하고 어떤 부모의 어떤 케어, 양육 이 부분이 가장 필요한 그 연령대인데 중학교 2,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사춘기도 되고 이런 사람들이 그 연령대에 있는 이 수용자 미성년 자녀가 상당히 많았고요. 특히 이제 좀 저희가 실제적으로 좀 조사를 해보니까 부모가 입소를 하고 난 다음에 교정시설 입소를 하고 난 다음에 뭐 간접적인 연락이라면 뭐냐면 저희가 이제 이 안에 들어와도 전화나 편지는 할 수 있는데 자기 그 수용자 입소를 하고 난 다음에 1, 2주, 3주 정도 지나면 전화나 편지를 할 수 있는데 1, 2주, 3주 정도 지나면 전화나 편지를 할 수 있는데 1, 2주, 3주 정도 지나면
미성년 자녀한테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전화하지는 않고 뭐 조선 가정이면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자기 처 통해서 아빠 잘 있다, 아빠가 외국에 있다, 뭐 이런 식으로 간접적인 정도 연락 까지 포함한다면 약 50% 정도는 안에 있는 수용자하고 밖에 있는 가족하고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.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예 연락을 안 하는 비율도 이제 같이 살다가 갑자기 아빠가 없어졌는데 엄마가 없어졌는데 생사를 모르는 거죠. 이제. 그런 경우도 약 한 13% 정도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그 미성년 자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적으로 지금 불안한 상황에서 이걸 드러낼 수도 없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본인의 변호사 교수 말씀하시지만 본인 책임 없이 본인이 감당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열악한 상황에 이제 빠진 경우가 있더라고요. 특히 이제 저희가 그 우리 세움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이렇게 굉장히 그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부분 중에서 직접 이 수용자 가족들 자녀 특히 이 감수성이 한참 이 감수성이 있는 이 나이인데 직접 만나고 이렇게 해주시고 계시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수용자 31명 같은 경우 수용자 31명은 혼자 생활을 하더라고요. 혼자. 수용자 31명인데 그 가족이 한 자녀가 한 51명 정도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거거든요. 왜냐하면 나머지는 그나마 그래도 저 양육하는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조금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든가 뭐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어린 나이에 아르바이트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완전히 혼자 살게 된 경우 뭐 아빠하고 같이 살다가 아빠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입소가 되거나 이러면 혼자 그냥 이렇게 살게 된 경우 이런 경우가 51명인데 이거 더 많겠죠.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통계상 잡힌 게 51명이거든요. 이제. 그런 경우가 있었고 당연히 경제적으로는 어렵죠.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설문을 하면서도 좀 보니까 밖에 있는 내 어린 애들이 굉장히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할 거라고 한 것이 약 48% 51%뭐 이 정도 됐는데 이게 뭐 이제 주관적인 판단일 수도 있죠. 뭐 수용자 본인 입장에서는 어려울 거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기초생활 수급권자라든가 이게 지정이 돼가지고 살다 또 이게 부모가 들어오게 되면 그게 또 끊기거든요. 근데 그걸 뭐 어린애가 어떻게 그걸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좀 디테일하게 들어보면 그 어떤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. 있는 것 같고 특히 제가 오늘 오면서 저희가 올 6월에 우리 이사님이 아시겠지만은 4개 청의 전담 우리 사회복지 전문으로 하시는 밖에서도 이 활동을 해오시는 분들 특별하게 저희가 4분을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. 각 지방청의 4분을. 그래서 우리 각 청에서 오신 분들 한번 일어나 보시죠. 그래도. 요 4분이 실질적으로 이 세움과 연결이 돼서 정말 현장에 나가서 그 어려운 환경을 직접 확인하고 도와줘야 할 것인지 저희가 진짜 발로 뛰는 우리 직원들이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세움에서도 이렇게 각 지역별로 통합센터가 계속 늘어나면 저희도 어떤 지원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노하우도 더 기르고 해서 저도 실은 생각해 보면 우리 교도소에 입소를 한 사람들은 당연히 죄를 짓고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응당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당연하죠. 우리 법치사회고 법치국가고 그러니까. 근데 그 자식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, 실은. 그래서 보이지 않던 어떤 그런 분야를 우리 세움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좀 정말 맑은 공기 역할을 해주시니까 법무부에서도 하여튼 조금 더 저희도 또 관심을 갖고 워낙 우리 이제 이사님이 그냥 저희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도 많고 그래서 좀 저번에도 한번 뵙고 말씀 많이 드렸는데 앞으로 하여튼
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열심히 하고요. 현황이라도 이런 부분은 계속 데이터 업데이트하고 필요한 부분 더 찾아가고 예를 들어서 설문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상담을 해서 또 예를 들어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전국 교정시설에 쉽게 말하면은 그 EBS 같이 수영자들만 보는 TV 방송국이 있거든요. 저희 우리 전국에 똑같이 나갑니다. 근데 거기를 통해서 캠페인도 좀 더 벌일 거고 어떤 요청을 해오시면 그 테마에 맞게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더 관심을 갖고 하여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원정 사무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그 법무부 교정 당국에서 저는 아주 실질적인 실태 조사까지도 대대적으로 하시는 걸 보고 저는 상당히 좀 약간 감명을 받았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런 그 실제로 그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이게 특히 이런 지원 사업들 같은 것들을 할 때는 이게 공공은 제도를 만들어내고 규칙을 부과는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사람들을 변화를 만들어내는 일들은 이런 공공의 관료제적인 이런 접근으로는 명백히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민간 부문의 이런 이 역동적인 참여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데 근데 그 말은 우리가 쉽게 민관 협력을 한다 하지만 실제로 민관 협력을 하는 주체들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그 연결을 하는 그런 인력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법무부에서 채용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상당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.